오늘은 박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하루가 되겠네요. 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보가 하루 동안 별다른 목적 없이 거리, 이게 종로바닥에 지금 서울의 종로, 느낀 자신의 생각들을 서술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사건도 없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흔히 소설은 서사갈래라고 해서 사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러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여기 나와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 내지는 인물들 간의 갈등보다는 구보라고 하는 중심인물의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 쉽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거리의 풍경,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살짝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대 문명 내지는 일제시대의 어떤 근대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보는 뭐냐? 구보는 지식인, 공부를 한 조선의 지식인이에요. 식민지인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내지는 어떤 역량,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펼칠 수는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 여기저기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보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 소외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는 소설에서 전체 줄거리 그러면 보통 이제 소설의 5단계 구성이 있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거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줄거리를 얘기하는데, 이 작품은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라기보다는 장면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라고 해도 이게 외적 갈등이 아니라 내면적인 갈등, 그 다음에 심한 어떤 그런 대립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로 나누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구보는 정오, 낮이죠. 낮 12시에 집을 나와 광교 종로를 걸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동대문으로 가는 전차 안에서 과거의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외면한 것을 후회한다. 혼자 다방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경성역에 가지만 온정은 찾을 수 없는 냉정한 눈길에서 슬픔을 느낀다. 결국 이 구보라는 인물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요 행복이죠, 행복. 행복을 찾고 싶은 거죠. 중학교 시절 열등생이었던 동창이 예쁜 여자와 동행인 것을 우연히 보고 물질에 약한 여자의 허영심을 생각한다. 뜬금없이? 이 예쁜 여자가 허영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다시 다방에서 사회부 기자인 친구를 만나 돈 때문에 매일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끼고 즐겁게 차를 마시는 연인들을 바라보면서 질투와 고독을 느낀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가난에서 오는 불행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새벽 2시 종로 내거리. 이제 벌써 새벽이 된 거야. 낮 12시에 출발해서.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14시간을 이러고 돌아다닌 거죠. 구보는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혼도 하고 창작도 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결국은 결혼이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소설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고 주인공이 외출해서 집으로 가기까지 하루 동안의 관찰과 그 다음에 심리가 서술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은 플롯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는 분명히 약해요. 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없으니까. 하지만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의식의 추의 흐름 진행 과정에 대한 서술성은 매우 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요, 중편소설이고요, 심리소설이고, 세태소설이다. 세태소설은 또 뭐야? 라고 한다면, 세태를 다룬 소설이겠죠. 그럼 세태가 뭔데? 자,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어떤 세상의 모습의 한 단면을 묘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이다. 다른 말로 시정소설 내지는 풍속소설. 그러니까 풍속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풍속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아무래도 세태소설은 현실 사회의 인정과 풍속, 제도 따위를 묘사하는 것을 묘사로 하는 소설이므로 당대 현실이 반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어떤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적 양상에 타당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게 뭐냐면 인간적 진실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있음직한 사람, 그 당시에 있음직한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독자들은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냥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어떤 현실을 파악하고 그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떤 모순이 있는지 어떤 부조리가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세태소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면 너무 분석적이어서 언급은 해요. 인물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그래서 되게 난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줘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찰적이고요. 심리적이고 사색적이다.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의 눈으로 바라본 1930년대 도시의 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하루에 걸쳐 아까 낮 정오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원점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여러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간의 경과와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 이 작품은 집을 나서는 정오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 2시까지의 이야기가 서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스타트점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에서 뿅 서울거리 전차 안 다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경성역, 지금의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대합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방 서울거리 술집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구보라는 고독한 산책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산책이라고 간단히 명칭을 붙입니다. 드러내는 것은 도시적 자극에 대한 반응과 충격의 경험이다. 뭔 소리야? 자아의 안정감을 흔드는 도시의 교통체계. 자,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자아의 안정감을 흔든다는 거죠. 무엇이? 도시가. 즉 무슨 소리냐? 도시는 인간, 당시 사람들의 어떤 안정감을 흔들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야. 불안 요소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익명성 도시의 빌딩은 바로 자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와 특별한 상호작용 없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을 뭐하는 관찰하는 어떤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소외된 지식인의 내면을 상징한다. 이거 바로 뭐냐? 그러면 수동의 반대가 뭐예요? 능동이잖아요. 그죠? 자, 무슨 소리냐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내가 그 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뭐야? 소외된 거죠. 이거는 일제시대 1930년대 일제시대 지식인, 그 중에서도 조선의 지식인, 조선인 지식인, 그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이게 식민지 지식인이라고 하는 핸디캡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 못하고 그 사회에 개입돼 있지 못하고 뭐해? 그냥 뭐해? 수동적으로 관조, 바라만 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소외된 한국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 내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사건이나 갈등 구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굳이 갈등이라고 한다면 구보의 내적 갈등인데, 그 내적 갈등은 지식인으로서의 고독과 일상적인 행복이라는 두 축으로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구보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었어요. 내용을 읽다 보면 전문에서 계속 행복에 대한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뭐하기 때문에, 고독하기 때문에 뭐하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해요. 그렇다고 해서 고독에서 벗어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니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이러한 모습은, 자, 소설가 구보잖아요. 소설가, 즉, 예술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행복은 결혼으로 끝이 났거든요. 결혼이라고 하는 생활인, 즉, 예술과 생활의 대립이다.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의 대립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보가 직업을 가지고 생활인이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황금을 쫓는 친구들은 구보에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는 끊임없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는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갈등은 생활과 창작을 함께 나가겠다는 결심으로 끝을 맺고 있다. 자, 이런 것이 구보의 의식, 내면 의식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 수법은 인물의 어떤 내면 의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 내지는 세계관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기법이 사용된 소설에서는 작품 속의 모든 내용이 한 인물의 의식이 스칠 때에만, 그의 사상과 감정과 기억과 감각에 부딪힐 때에만 독자들에게 제시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 내용 속에 뒤섞이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떠오르는 대로 기술된다. 물론 떠오르는 대로 기술된다고 해서 작가가 떠오르는 대로 마구 쓴 거는 아니에요. 작가는 치밀한 구성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소설을 써요. 하지만 그 소설의 내용 전개 흐름이 마치 떠오르는 대로 기술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대상이 없는 서술이란 점에서 전통적 소설의 독백과 유사하지만 인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논리적 담화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독백과는 다른 면이 있다. 부분적으로 쓰이는 기법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기법. 그러니까 잠깐 한 페이지, 한 챕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가 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 라는 점에서도 역시 독백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